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저항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전체주의자들이 여러분들 그냥 살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넘게 부정선거를 해가 권력을 도둑질해서 대통령 이름 김용빈을 임명해서 보냈더만은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들 지역구만 280만 표 위조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여러분들 다수당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일으킨 내란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으킨 내란이고 호남 사람들이 일으킨 내란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세력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여러분 국민들이 무관심한다 그러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나는 노예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고,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쉬는 우연하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봤습니다. Escape from Germany. 여러분 이 방송의 여러분 내용이 뭔가 하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 1939년 무렵에 미국의 몰몬교 여러분들 그런 선교사들이 독일에 선교 활동을 하다가 몰몬교 지부에서 여러분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전원 탈출을 명령하는, 거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가지고 탈출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끝까지 보지 않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소위 히틀러 나치 정권이 독일 국민들을 어떻게 선전선동해 완전히 그 합리적인 국민들이 다 미쳐가는가를 그 전체주의 체제의 도입에 초입 단계 얼마나 그 당시 여러분들 억압적인 분위기였는지, 검서를 태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뭐 집단적인 그런 시위를 벌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묘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부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시 시간 되시면 Escape from Germany라고 유튜브에 여러분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주의 체제가 어떻게 이런 한 나라를 점령하는지 항상 이런 거 보면서는 다르게 본 게 아니고 그냥 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무슨 전체주의자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냥 동시에 뭡니까 한국 상황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 영화가 2024년에 나온 것이고 1939년 8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나치 독일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군이 폴란드 침공을 준비하면서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한 긴장된 시점에서 유럽 전역이 전쟁의 그림자로 뒤덮기 직전, 그때 여러분들 상황을 얼마나 여러분 전체주의자들이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그런 것을 잘 정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나치가 여러분들 독일인들을 제압하는 과정은 상당히 인상적이죠. 두고두고 교과서적인 전체주의자들이 어떻게 대중들을 선전선동하는지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가지고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 탄핵 공작을 만들고 선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전부가 다 같은 겁니다.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주의자들 여러분들 독일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제프 괴멜스의 나치 선전상 괴멜스는 라디오, 영화, 신문 등 당시 최신 매체를 활용해서 대중의 감정을 조작했고 큰 거짓말을 반복하며 믿는다는 전략으로 단순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선중앙동아에 대해서 절독운동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접수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그다음에 오는 것은 정보기관을 동원해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독일 국민 중 나치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은 침묵하거나 순응할 수밖에 없는 공포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지금은 알고리즘 같은 걸 다 조작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런 정보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까? 지금 이영돈 TV에서 나오는 1탄 2탄 3탄은 거의 안 보이게 해놨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완전히 플랫폼을 장악해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만 유통하도록 도우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다음에 교육과 문화의 장악이죠. 나치는 학교와 청소년 단체 대학을 통해 젊은 세대를 체계적으로 세뇌했다. 선거를 도둑질해 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들 다 이름들 교육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벌써 10년 이상 정도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비판적 의견을 이런 필요가 있는 사람 탄압하지 않습니까? 고소 고발하고 감방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펼쳐질 미래라는 겁니다. 이번에 못 이기면은. 그다음에 이런 특히 중하층민과 실업자 사이들의 큰 분노를 일으키는 기본 사회 기본 소득 얼마나 이런 섹시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독일 국민이 히틀러의 선전에 완전히 쏘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적극 지지했고 일부는 무력하게 순응했고 소수는 저항했지만 억압당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나 선전선동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선거권을 되찾지 못하면 진짜 나라가 골로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독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 망가지겠죠. 그렇게 이런 국민들이 쏘가 넘어갔고 적극적으로 부역한 결과 완전히 독일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제 독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것도 있지만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분이 MBC 여러분들 보도를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권했더만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간단한 메시지가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파 아빠가 MBC를 보라는 개딸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아빠한테 MBC PD 수첩 보라고 했다가 온 답변 보고 손이 떨립니다. 젊은 따님이 적었네요.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 사건에 놀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진실을 보고 싶으면 보이는 것을 믿지 말아라.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악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면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까? 사악한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쏘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진실을 보고 싶으면 보이는 것을 믿지 말아라. 국민들도 여러분들 진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귀한 것 치고 여러분 그냥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끔 부정성의 이런 방송하다 보면은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안달복달하는 분이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야 돈도 벌 수가 있고 노력을 해야 시험도 통과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문제도 자기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하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넣어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MBC는 민주당과 이재명 홍보기관이 된 지 오래됐다. 마지막 시대 미혹은 현실이 됐다. 종교만 미혹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미혹이 시작되었다. 시작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다. 소경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구원을 받았다. 눈 뜨고 본다고 진실을 보는 게 아니다. 아빠는 이 사건을 달리 보지만 내가 이해할 것 같지 않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종북 주사파 운동권과 이재명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다. 그들의 선동정치를 이기고 진실을 말해줄 언론은 없다는 게 따님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귀한 것은 사실은 세상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은 세상에 귀한 것이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 안 하고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가 있죠. 세상에 귀한 것은 모두 다 합당한 노력을 해야 여러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AI한테 던진 것. 눈이 있다고 해서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눈으로 사실과 진실을 보려고 노력해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귀로 사실과 진실을 들으려고 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선거 진실도 알 수가 있고 계엄 진실도 알 수 있고 탄핵 선고의 진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앞날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남들이 해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사실이나 진실을 가려지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세상 만사가 모두 그렇듯이 게으름은
만악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도 지적인 게으름은 결국 몰락과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임수를 당하는 것이죠. 개인의 속임수를 당해서 어렵게 모은 돈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도 어렵게 쌓아올린 번영의 토대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집단적 체면에 걸린 것처럼 사악한 자들이 주도하는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AI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긴 문장인데 어떻든 이렇게 물었습니다. 칼같이 답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인식하려면 단순히 눈과 귀가 있는가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지적인 탐구가 필요한 점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들, 예를 들어 선거, 계엄,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시민들이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태도를 취하거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개인적 이익에 부합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합니다. 게으름, 특히 지적인 게으름이 개인과 사회를 불행으로 이끄는 근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무지와 방관이 반복적으로 위기를 초래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시민 개개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적 체면이라는 표현은 대중이 비판의 특정 이야기 내러티브를 수용하는 현상을 잘 묘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죠. 그다음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 시민들이 집단적 체면 같은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또 칼같이 답을 합니다.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출처를 확인하고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나 정치된 주장을 들을 때 이게 사실인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를 강화하고 지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감정적 조정에 대한 경계를 하고 모든 귀한 것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번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그냥 어설픈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기보다도 좋은 질문 던지고 여러분 AI와 함께 답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합리적인 거죠. 국민이 안 넘어가야 되는 거죠. 카리나 장님 말씀처럼.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